안녕하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투룸 이런 중개를 하다 보면 손님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주위에서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집주인이 될 수도 있고 경쟁업체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파실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아주 솔직하게 전달해드려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이 채널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어있는 집 공실입니다. 공실의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빌라 이런 집을 보러 가게 되면 가끔 비어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공실을 얻게 되면 미리 청소도 할 수 있고 도배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살던 사람하고 마주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게 집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왜 공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실인 이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살이나 고독사 등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실제 제가 보고 듣고 겪은 일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전세가 있었습니다. 시세가 7억인데 6억 중반에 나왔었습니다. 그 집에 살던 세입자가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하고 이제 집주인이 짐을 모두 뺀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중개하지 않으려고 광고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집을 보여주던 어떤 사람들이 그 집도 어떻게 보고서 그 집을 보여달라고 저한테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랬다가는 그 집 주인이 저한테 심하게 항의할 거고 저는 또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부동산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집을 찾아드릴 테니까 저 믿고 그냥 그 집 하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하고는 다른 집을 구해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며칠째 난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차하고 경찰차가 와서 강제로 문을 개방했고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고독사를 한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일단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지 한참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집 주인은 결국 이제 청소 용역을 불러서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입자를 구했고 결국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에 들어가서 또 살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에 그런 사실을 알면서 미리 말 안 해주고 그냥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항의해봐야 난 몰랐어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아예 찜찜한 집 혹은 내 식구들이 이렇게 당했을 때 화가 날 수 있는 집들은 아무리 돈이 돼도 중개를 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돈 벌기 쉬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들이 또 있습니다. 공실인 이유 두 번째, 집주인이 이상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까다롭거나 기존 세입자하고 또 잘 싸우고 또 싸워서 내보내거나 또는 보증금을 또 잘 돌려주지 않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책임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집주인은 동네 부동산에도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들이 또 그 집을 거래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던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내놓은 겁니다. 물론 월세 살던 사람과 싸우고 공실로 남은 상태죠. 전세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5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는 근저당이 이미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을 한 은행이 1순위고 임차인이 2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은 전세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런 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아무리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중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된 경우입니다. 간혹 이런 집을
돈 몇 푼 욕심 때문에 중개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는데 주로 이런 사탕 발림을 할 겁니다. 내가 이 집 주인 잘 아는데 돈도 많고 괜찮아. 이 집 주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 하기 전에 빨리 가격금부터 넣어요. 이거 금방 나가.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정말 좋은 집은 공실로 남지 않습니다. 공실인 이유 세 번째, 성매매나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된 곳.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나 온라인 도박장 사무실 같은 곳으로 이렇게 몇 달 쓰다가 짐도 그대로 두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단기 임대라는 걸로 있는데 보증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몇 달 반짝 여기서 사용하다가 뭐 경찰 추적이 올 것 같으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집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남아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서 쓰는 정수기나 아니면 대중목욕탕 가서 보이는 뭐 저렴한 칫솔, 치약, 그다음에 가정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이상한 분위기의 커튼, 뭐 인테리어, 이렇게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이렇게 주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살면 정말 찝찝하겠죠. 이런 집이 잘 안 나가면 집주인은 그대로 두고 있다가 다시 또 싹 치우고 공실로 두고 다시 집을 내놓는 겁니다. 공실인 이유 네 번째, 시세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임대인이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왜 우리 집 안 나가요? 비싸니까 안 나가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화를 낼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비슷합니다. 내 눈에 싸고 좋은 물건은 남의 눈에도 똑같이 싸고 좋아 보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물건은 공실로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플랫폼이 많이 발달해서 가격 비교도 쉽고 실거래가도 바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시세보다 비싼 집은 잘 안 나갑니다. 집주인들도 똑같이 부동산 플랫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먼저 보고 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욕심이 많을 확률이 높거나 그만큼 큰 돈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즉 그런 집 들어가면 나중에 좋은 일보다는 머리 아플 일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첫 번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집은 왜 공실이에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살펴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눈을 피하면서 대충 얼버무리면 그 집은 일단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버무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아줌마 아저씨가 한국말로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는데 또 내가 그걸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 번에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대충 둘러댄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중개사는 간단 명료하게 쉽게 알려줍니다. 최대한 현재 집주인이나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을 봅니다. 공실은 아무래도 하수구 냄새 등이 올라오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 등이 생겼을 확률이 있습니다. 집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을 구할 때 공인중개사 말만 듣는 것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누수는 없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층간소음은 없는지,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진 않는지 이런 걸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확인하는 거를 본다면 공인중개사도 얼렁뚱땅 대충 해치울 생각은 못할 겁니다. 물론 세상에 나쁜 공인중개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집주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양심적이며 성실하게 중개를 하는 부동산 아저씨 아줌마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집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중개하고 나몰라라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집을 만나느냐보다는 어떤 공인중개사를 만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가 지금 당장 다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더라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 훗날에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큰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개 수수료 아끼는 방법, 또 문제가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 복잡한데 어떻게 해결하나, 같은 아파트인데 왜 가격이 다 다를까,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신축 빌라 정말 안전한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또 집을 잘 파는 방법 등등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부동산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들이고 또 당연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로 보답하고 더 많은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